네, 어디 가서 가릴간자를 또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 책에 보면은 한양이 글자가 있잖아요, 지금. 더 찾아보면 더 있죠. 쓰이지 않는 글자까지요. 5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거진 10글자 정도를 알아둬야 되는데, 이 가릴간자의 바탕이 되는 글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 이 글자를.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자, 그리고 한자 좀 알고 계신 분 뭐라고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흔히 뭐라고 그러죠? 목골성이라고 그러죠? 목골성. 근데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이 글자를 교육을 하는데요. 이 목골속자를 보니까 나무 목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설문의자에서 종구 목으로 뿌렸어요. 속여라, 아니 박야라 해놓고요. 목골박자를 써놓고 이 설문의자에 자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이요. 이 설문의자라는 책이 한자를 갖다가 최초로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한 때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기원 100년에 쓰기 시작했던 책인데 그 책이 오늘날 한자로 온 사람들한테는 바이블로 얘기할 만한 책이에요. 최초의 책이니까 한자를 정리한 최초의 자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이블로 얘기지는 자전이니까 그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교 교수들도 이 문제 책을 쓸 때.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잘못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내용이에요. 묶는다는 것은 맞겠어요. 그래서 묶을 속자니 지금. 그런데 풀이가 종, 구, 목 그렇게 풀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이 종자의 뜻을 따르고 목자의 뜻을 따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 목자에 나무를 갖다 이게 구자를 묶는 형태로 봐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무를 묶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닌가요? 나무 하나를 못 쓴다고 묶고 있나요? 글자는 그대로 나무 하나를 묶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이 글자의 고문자를 어떻게 표현되냐면 옛날 글자로 보면은 이 글자의 고문자를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네, 그것이 가운데 이 형태가 나무 목자가 되고 이 글자가 이 글자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소전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나무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루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루예요. 그래서 나무 목자 오늘날 글자 속에 나무 목자가 들어갔다고 나무 목자 풀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풀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나무 목자가 의미로 편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자루가 있으면 양쪽을 묶은 거예요. 이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있다는 뜻하는 글자가 제가 둥글 단자예요. 둥글 단자. 그리고 양쪽을 묶었어요. 그 묶을 속자. 이 단속한 형태의 뭔가 물건을 요소에다 가려서 담아가지고 양쪽을 묶어놓은 형태예요.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은 자루를 이미 한쪽을 묶어가지고 한칸을 마름질을 해가지고 다 묶고 나서 위만 펴놓고 여기다 묶고 나서 위만 묶게끔 돼 있는데 오늘날 자루는 흔히. 근데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된 데는 그냥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천 같은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책보 생각하시면 돼. 책보. 우리 학교 다닐 때 책보, 여기서 책보고 필통하고 어떨 때는 도시락도 넣고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양쪽을 묶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허리에다 메고 하고 다녔잖아요. 저도 국민학교에서 내고 70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저도 책보도 가지고 국민학교 거기다 책보 가지고 다녔어요. 책보에다 가방 들고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고. 바로 요 글자가 바로 요 글자가요. 양쪽을 묶고 나서 그 가려 담은 물건이 안쪽에 들어가는 걸 점으로 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가려 담았는데 이 자루 부분을 가려 담은 물건 대신에 자루를 갖다가 더 완벽하게 자루에 둥그렇게 묶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를 갖다가 표현 형태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동력동자. 동력이라는 것이 방향 관련되고 방향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기가 힘드니까 옛날 사람들이 동력을
이걸 갖다 동으로 그러는데 이게 물건을 갖다 살을 꽁꽁 묶어놓은 요 글자가 마치 동으로 있던 거야. 근데 동력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지기가 힘든데 이 차를 꽁꽁 묶어놓은 것이 마치 이 글자가 의미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요 글자를 빌려다가 오늘날 동력을 나타내는 글자를 쓴 것뿐이야. 이거 가차된 거야 지금 가차. 빌려다 쓴 것뿐이야. 이게 물건을 담는 자루에다가 물건을 담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새가 있죠. 새가 둥지예요. 새가 이게 둥지에 집을 짓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또 둥지라는 게 뭘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서적석자예요. 근데 둥지를 나타내는 글자는 나무 문자를 다시 붙여서 깃줄 서자가 돼요. 서식한다 할 때 쓰는 양소리 올 때 쓰는 이게 두 개가 뭔가를 담는 사고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동서남북의 동서를 동쪽과 서쪽의 뜻보다는 무엇의 뜻으로 더 많이 쓰냐면 물건의 뜻으로 더 많이 써요. 중국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중국 사람들 동서를 갖다가 물건의 뜻으로 더 많이 쓴다고요. 오메이오 똥시 그러면 나는 물건이 없다는데 물건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요 돈. 난 돈이 없을 때 오메이오 똥시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있음이 없다 이거예요. 뭐가? 동서가 없다는데 이게 물건이 없고 물건까지 중요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 말이에요. 이게 중국 분들이 한자를 자국어로 쓰고 있는 중국 분들이 동을 물건의 뜻으로 써놓는 이유가 물건은 자료 형태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이 세 개 글자가 목글속자라든지 동력동자라든지 가릴간자가 자로와 관련된 글자예요. 요 자로에 이제 동력동자 자로라고 했죠. 자로를 갖다 쭉 늘어나요. 언덕에 이 자로에다가 중국은 물난리를 많이 당한 나라 아니요. 황화 문명을 일으켰는데 황토목이 1년에 16억 톤씩 이렇게 화성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 물이 넘쳐 쌓인 만큼. 그래서 물이 안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료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쌓아야 돼. 오늘날 갑자기 막 큰 비가 내고 그러면 뚝이 넘치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흙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언덕을 쌓았는데 이렇게 쓰면 늘어놓을 진짜가 되는데 진열일 때 쓰는 늘어놓을 진짜. 이게 자루를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진열하다, 포진하다 뭐 할 때 쓰는 진짜. 이게 자루와 관련된 설명해 줘야 돼. 자루.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기 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묶을속도가 이렇게도 표현됐지만은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게 물건을 가려 담는 걸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글자가 오늘날의 글자 적용됐죠. 이렇게도 옛날 사람 요걸 높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싸는 주머니가 있어요. 보찜이 있어요. 보찜. 주머니가 보찜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뭘 그래요? 개나리 보찜은 아니에요. 괴나리 보찜이라고 그래요. 괴나리. 개나리 보찜이란 말 틀린 거예요. 일본 틀리게 얘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 자극이 되라고. 내가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때 틀렸지? 그걸 기억하라고. 이 개다리 보찜이 아니고 괴요. 괴다. 뭔가 물건을 괴다를 뜻은 괴다. 개나리 보찜이라고 한다니까요. 개나리 보찜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한양까지 올라오면서 필요한 갈아입을 옷까지 뭐 이런 것들 싸는데 과거 시험 보니까 과거 시험으로 필요할 때 필랑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 뭐 벼루 같은 거 한쪽에다 이렇게 담는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 두 개를 자루 두 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 개나리 보찜 두 개를 만들어서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세웠는데 요 글자가 에다가 음역 글자예요. 요 묶을속자 이걸 내년 묶을속자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주는 글자 가운데 흑양자, 호양을 뜻은 흑양자 또는 뭐 아가씨 양자
또는 사용할 양자, 말씀을 다들 사용을 전부 다 요걸자가 도울량이라는 걸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두자가 지금 바탕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 오두자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울량이라는 글자예요. 묶을속자오고 이 도울량자 오고 이렇게 합쳐져서 쓰면은 도울량자가 음역하는데 양음양인데 묶은 게 주머니를 뜻해요. 주머니. 근데 양소 호대로 오면서 단모면서 앙이 되고 우리가 개인 여자를 갖다가 연어도 쓰인 것처럼 이온과 니은자가 배운 것처럼 낭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결국 낭이 되고 요 글자에 의해서 이게 차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차로잖아요. 차로 주머니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복자문이가 제대요. 복자문이가 여기서 끊어가지고 편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배낭, 침낭을 뜻습니까? 여기서 요액 생략하고 요액만 생략한 거야. 요 나무색 색이요, 나무색. 나무색이 요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걸 따로 받쳐 올리다 보니까 요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생략하고 요 부분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요 도울량자가 양앙낙이 되면서 글자 속에서 낙이 되면서 요 글자가 묶을속자인데 묶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요 부분만 지금 남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남은 거.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주머니 낭자인데 여기서도 이 글자가 주머니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묶을 속자가 주머니에 걸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있죠. 이 버침에다가 돈을 도는데 보석이에요. 보석. 개나리 볼찜을 싸요. 개나리 볼찜을 싸는데 어머니가 멀리 객지에 가는데 비상지에 쓰라고 보석 덩어리 하나 집어준다. 그 옥바락지 같은 걸 빼서 준다고. 옥석 같은 것을 빼서 준다. 옥석이 보석이잖아요. 여기 구슬옥자가 옥석 아니야. 옥석. 가짜를 빼서 나중에 급할 때 팔아서 쓰라 이거예요. 객지 나가가지고 급한 일 나가면 보석을 여기다 집어줘. 여기다 개나리 볼찜 속에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다가 보석을 하나 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이 형태에서 여기까지가 요 글자가 요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 글자. 그다음 나머지 글자가 돌석자. 그다음 요 글자가 나무 형태처럼 이렇게 나무 형태가 이렇게 나무 형태처럼. 이게 그림자는 지금 개나리 보찜을 눕힌 개나리 보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보석의 석자를 갖다가 써서 썼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남은 글자 여기 돌석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남은 요 글자에서 나무 글자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여기 전대탁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장사를 돈 같은 걸 집어있는 전대에다 집어있잖아. 전대탁이라는 글자예요. 전대탁자에 의해서도 요 글자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주머니에 관련됐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무를 묶은 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주머니 속에 이렇게 이건 하나 쪽이죠. 뭔가를 가려담은 물건을 그 점으로 표현해서 이런 글자가 가릴간자예요. 가릴간자.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글자 설명을 하면 세 개 다 동시에 설명해 줘야 돼. 제대로 한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순간 우리 선생님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뒤지지 않고 한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분명해서 가리는 행위가 뭐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셔도 돼. 가리는 행위가 손과 관련돼 있잖아요. 손. 그렇죠? 우리 손 숫자가 변화되는 글자가 뭐예요? 제방대이죠. 그래서 제방대 한번 더 붙여서 읽겠어요. 오늘날 문자로 써 읽겠어요. 우리가 켈체자에 손으로 식물 같은 걸 여기 캐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밖에 이 켈체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오늘날 요 글자를 갖다가 붙여서 오늘날 켈체자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채집을 때 쓰는 식물 채집. 이게 위에서 손이 있고 아래에서 손이 있고 쟁이 같은 형태를 갖다가 둬가지고 서로 당기는 상황에서 이 당긴다는 뜻의 글자, 당기는 자. 당기는 원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기는데 손을 한 번 더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구원하다 할 때 쓴 글자. 요 글자만 해도 당긴다는 뜻의 글자야. 근데 그대로 손을 한 번 더 붙여. 사냥의 도구로 짐승을 잡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사로잡을 글자가 이 글자예요 원래. 근데 짐승의 뜻으로만 쓰이니까 사로잡는다는 뜻의 글자는 손을 한 번 더 붙인다니까 이렇게요. 원래 이 글자만 가지고도 사로잡는다, 이 글자만 가지고 당기다, 이 글자만 가지고도 캔다 그런 뜻의 글자야. 근데 뭐예요? 다 손을 한 번 더 붙이잖아요. 그러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손이 하나 더 붙여서 이거 뜻을 갖다 좀 더 분명히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문자로서는 이렇게 써요. 한일간자를.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역할자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가 뭐가 있냐면 분간하다. 분간하다. 또는 옛날에서 나라에서 왕세자 이런 사람들이 왕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왕비가 필요하잖아요. 왕비를 어떻게 돼요? 가리는 상황이 뭐예요? 간택하는 거잖아요. 간택한다고 할 때 쓴 간자예요. 왕비를 갖다 뽑는 거 간택. 간택을 하는데 초간택, 재간택, 상간택 해가지고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뽑아요. 간택을 할 때에 원래 나라에서 가례 도관이라는 임시 관청을 세워요. 나라의 왕자 가운데 뭐 왕세자가 혼인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 가례 도관이라고 해가지고 임시 관청을 세워요. 가례 도관. 가례가 홀레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금운령을 내려요. 나라에다가. 모두 일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게 해. 그럼 그런 상태에서 초간택을 해. 초간택.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잖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초간택을 하는데 진짜 명망 있는 집안에 여식들을 갖다가 뽑는데 한 5명에서 7명을 뽑아. 이게 초간택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재간택을 해요. 그 5명, 7명 가운데 재간택을 하는데 2명이나 3명 정도만 남겨. 여기서 일단 30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삼간택. 삼간택에서 이제 왕비 한 사람 뽑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명을 뽑고 나서 이 재간택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왕실 밖으로 안 내보내요. 궁궐 밖으로 안 내보내요. 이 사람들이 후궁이 되는 거예요. 안 뽑힌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복잡이죠. 그래서 원래 간택에 안 들어가려고 많이 그랬어요. 옛날. 왕비 안 뽑히려고 이 간택이 안 당하려고 후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간택 분간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 글자가요.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에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왕래 안 되는 색깔이니 이렇게요. 자, 여기에 가리간자가 들어갔었는데 가리간자가 음역하는데 간이 돼야 되는데 간이 아니고 랑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아음인 기억자가 또 리을자로 잘 바뀌어요. 유성음인 니을자.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각자 이런 글자가 바로 물이 달라붙으면 물이름 낙자. 각이 여기서 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이름 낙자, 낙동강을 뜻인 글자, 불로 지질 낙자, 또는 뭐 지난 이름 낙자, 이 락으로 쓰인 글자도 많잖아요. 전부 다 음이 락이에요. 지금 각이 락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간이 난으로 바뀌어요. 남은 글자가 문문자잖아요. 지금 문문자. 그러죠? 문문자 앞에서도 사이간자에서 설명했죠. 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으려는 문 앞을 가로막는데, 근데 문만 가로막은 게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오지마하고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오지마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이 가로막을 난자도 가릴 간자를 제방면에 붙인 것처럼 이 가로막을 난자도 오늘날 제방면을 덧붙여 문자로 쓸 때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이렇게.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손수자가 변화된 글자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쓰는데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냐? 들어오려고 할 때 막는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막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얘기가 난입이요. 난입하다 할 때 쓰이는 난자가 바로 이 자예요. 이제 우리말에서는 난이 두목치 인연이 가지고 난으로 바뀌는 난. 그래서 난입하다 할 때 쓰는 난입하려고 한다 할 때 쓰는 난자. 가로막을 할 때 기억해주셔야 돼요. 간이 난이 되면서요. 문 앞을 가로막는다고 이제 후대원서 손이 한 번 더 추가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따라서 오세요. 가로막을 난. 가로막을 난. 그리고 난입하다는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 글자를 알아야 되느냐?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쓰임이 이제 예분 많아요.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대나무 붙여서 죄송합니다. 대나무가 아니고 토도요. 토도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무슨 자가 있죠? 체계는 없지만요. 빛나는 자라든지 이런 것들가 있네요. 찬란하다 할 때 쓰는 남자, 빛나는 남자. 문드러질 남자구나. 문드러질 남자. 죄송합니다. 문드러질 남자네. 문드러질 남자. 물결 남자도 있어요. 물결 남자. 요까지만 교육용 한자가 요거 두 개는 교육용 한자가 있는데 사실은 시험에는 요거 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니는 거 아니고 대학교 다니고 취직시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학교 가서 전공 공부 올 때 이런 글자들 또 취직시험 볼 때 왜 취직시험 보면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가 더 많이 나와. 이 문드러질 남자인데 고구마 앞에서 니은 나누어 쓰는데 계란을 푹 삶으면 난술이라고 그래. 난술, 계란 난술. 그럴 때 쓰는 글자고 또 뭐냐면 난상토론 이런 데를 써요. 푹 문드러져 난상토론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막 몇 시간서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막 문드러지게끔 토론을 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난상토론이에요.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보잖아요. 요걸자는 파란 만장하다 할 때 쓰는 파란이 일어난다고 할 때 쓰는 물결파자. 파란 자체가 물결이죠. 파란을 일으켰다. 파란 만장한 삶. 파란을 일으켰다. 파란 만장하다 할 때 파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파란이 뭐죠? 그런다니까요. 파도를 갖다가 파란이 물결파자인데 물결과 달리 파도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야 지금. 자, 그런데 쓰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정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한테 입혀져 있고 요 중에 쓰임이 많기 때문에요. 이 교육한테 들어있는데 이것도 난인데 나무와 관련된데 집 주변에 이렇게 집 주변에 떨어지지 않게 덧댄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난간이야 난간. 난간 난자야 난간 난자. 난간. 집 주변을 뺑 두고 난간이야. 예. 이 아파트 같은 베란다 같은 것이 난간이죠. 베란다. 이제 서양말로 베란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덧댄 부위 베란다에 있는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그런 뜻이 있어요. 공간. 난간 부위가 이것은 초두가 달라붙었는데 초두는 풀조자를 갖다가 간략히 시키는 글자예요.
풀조자. 풀 가운데 사람이요 보기 좋다고 해서 생각하면 이 풀이 꽃이 되는 거이고 그래야 이제 잡초가 되는데 이제 이건 풀 가운데 꽃 걸렸는데 난초. 이 꽃다자에도 내가 이걸 갖다 쓰고 있잖아요. 꽃의 일종이 난초가 들었어요. 난초의 난자가 바로 내 공부하던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난초를 한자로 쓰는 거니까 이 난초란 자에다가 풀조자를 써서 난초라고 하는데 난초가 집에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키우기 어렵죠. 그래서 난초를 달리 어려운 난자를 써서 난초라고 한다. 이 어려운 난자. 키워본 사람들이 난초를 키우면요 꽃을 보기 위해서 꽃 보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난자를 써가지고 난초라고 한다 이거. 이제 그 특징이 되는 부위만 살려서 그냥 사람들이 재밌다고 부르는 명칭이지 정식의 말은 아니에요. 키우기 쉽든 어렵든 난초는 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한다 이거 말. 자, 이 난간난자 의의를 살펴보는데요. 난간이라는 말 자체에 쓰이고요. 비어있는 공간이라든지요. 구인단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공간이죠. 비곤한 예비로 마련하는 공간을 말하는 독자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다음 청보를 위한 공간이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글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난초란자예요. 난초란자가 쓰여지는 어휘를 살펴보면 풍란이 이제 풍자를 쓰는 이건 이게 바람 부는 것을 좋아한대요. 바람 나는 데서 키우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곳이 잘 자라기 때문에 바람 불때서 풍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란이라는 거 이제 목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뭐냐? 북한의 국화야. 북한의 국화를 갖다가 김일성화가 목란만큼 국화만큼 이제 우대를 받기는 있지만은 진달래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북한의 국화가 사실은 북한도 한때는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어요. 해방이 잠깐 동안. 그런데 남한하고 체계가 달라지면서 김일성이 이 목란을 보고 이 목란이 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목련이라고 생각하면 목련은 거의 비슷해. 근데 목련꽃보다 작아. 꽃이 좀 작고 하얗게 피는데요. 백목련 생각하세요. 향기로워. 88 올림픽 때에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올림픽이 진행했더라? 그거 까먹었는데 그 나라에서 각국에다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를 보낼 때 우리나라에서 목란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목과 관련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목란꽃을 보고 다 반했다고 한 거예요. 세계 학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반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북한에 가장 많이 쓰는 돈이 우리 돈으로 가장 만 원짜리를 북한은 100원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100원짜리 그려진 그림이 목란 그림이에요. 왜? 북한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북한 화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나와 목란꽃이. 안면 뒷면 좀 위아래로 끄집어 내가지고 찾아보다 보면은 나와요. 목란이 북한인 걸 알고 있어야 돼. 김일성이가 그 꽃에 반해가지고 이 국한을 갖다가 품격이 있는 걸로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 한마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찾고 계시니까 찾는 거 보자. 보고 넘어가자. 제가 찾아드릴게. 이거 북한 화폐가 아니었구나. 이게 핸드폰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동작이 좀 늦어가지고 누가 찾았어요? 뒷꽃 말고 100원을 찾아 북한 집도 100원을 찾으라니까 천천히 찾아볼게. 여기 있네. 막 걸어 나오네. 왜 안 나와? 이거 북한 앞에 100원. 100원 때 북한 100원. 북한 100원. 북한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은행 100원. 이게 목란. 북한이 화폐에다가 목란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하니까 자, 안 잊어버리게 해주자. 북한 국가가 뭐냐고 모르는 사람들 많아. 자, 우리 지금 시간을 걸려서 찾아봤는데 이 시간을 걸린 것도 머리에 자극이 되니까 잊어버리는데 큰 차이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북한 앞에 찾아서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찾았다 하는 게 이제 자극이야, 자극. 자, 그래서 목란을 통해서요. 목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상황인데 목란이 다른 거 이거 달리 산목련이라고 해요. 산목련. 그러니까 목련꽃 생각하시면 되는데 꽃이 목련 우리가 흔히 보는 목련보다 작고 더 향기롭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수목업자들이 반한 꽃이야. 원래 야생에서 커요. 야생에서 높은 산 중간 지역도 이런 데서. 저는 산에서 한번 봤어요. 한강에 발원지가 어디죠? 검룡소 가는 길에서 한번 봤어요. 검룡소 가는 길에서 나무가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나무 자체가 격이 달라 보여. 다른 나무하고. 자, 목란 때문에 좀 지체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니 그다음에 출란은 봄에 피니까 뭐 출란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양나는 양면이라고 보고 군자의 품격을 지녔다고 봐서 군자라는 명칭을 썼고요. 질환지교를 썼는데 질환지교는 옛날 퇴직하신 분이지만 서울대 국문학과 유한진 교수라는 분이 쓴 수필집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제목이 수필집 제목인데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말인데 지초처럼 향기롭고 난치처럼 하는 게 향기로운 사귐을 뜻하는 말이에요. 향기로운 친구 간의 향기로운 사귐. 여기 진짜가 지초 지자인데 지초에 진도 홍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지초예요. 지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금난비교라는 말인데 이게 또 친구 간의 사귐을 말하는데 여기 세 금자는 새처럼 단단한 사귐이다.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리고 이제 나는 앞에 질환비교를 한 것처럼 향기롭다 이죠. 단단하고 향기로운 그런 사귐을 갖다가 금난지계라고 보고요. 개가 이제 교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글자가 익힐면자가 있네요. 이어지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요. 자, 될 수 있었는데 빠른 것도 나가는데 익힐면자요. 실이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단련한 년자가 세 글자가 달라붙었네요. 그 다음에 불화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기억하세요. 연탄을 때 쓴 연자 이게 연탄. 발굴연자. 사람 죽고 간다는 지옥의 세계까지 연옥 뭐 이럴 때 쓴 연자가 바로 이 달굴연자인데 당연히 불화자가 들어갈 때 불이 달군다 이거죠. 이 달굴연자. 란이 음이 바뀌어서 런이 되고 이 몸이 하나 죽어져서 련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이라는 것이 한 글자 자체도 그렇지만 자체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10살, 11살 다르고 12살 다르고 20살 다르고 30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자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마찬가지에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명까지 왔어요. 다 리얼년을. 시기 달라붙어 시를 삼는 상황 관련해서 익힐년자예요. 우리가 명주 같은 거 옷감을 짰는데 옷감을 갖다가 하얗게 만들려면은 잿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삶으면은 하얗게 표면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옷감을.
옛날 모시 같은 거 있잖아요. 모시실 같은 걸로 옷감을 짜가지고 옷감 자체가 있으면 그 옷감을 보기 좋게 하려고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문 같은 데 삶는다니까 익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얗게 보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하얗게 보고 더 부드럽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갖다 익히려.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지. 싫은 거. 그다음 쇠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했다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두드렸다가 계속 두드리면 분절져. 다시 찬물에 집어했다가 그래가지고 식혀가지고 다시 불에 달궜다가 다시 끓였다가 흐르는 과정이 되면 쇠가 경도가 더 단단해져. 그런 과정이 단련하는 과정이야. 쇠를 갖다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체를 단련하는 데서 주로 써먹지만 원래 단자도 쇠물릴 단자야. 단자도 이렇게 해요. 이게 세금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계단을 뜻은 단자를 쓰고 단련할 단자, 쇠물릴 단자. 이것도 세금자 들어갔지. 이게 다 단련하는 식이에요. 단련하는 단자. 자, 이렇게 세 글자가 가릴간자를 통해서 그 의미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자, 그 가운데 익히는자부터 살펴보는데 익히다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로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숙련이네요. 익히듯이 익을 숙자예요. 삶아가지고 완전하게 몸이 체득이 되도록 한다 이거죠. 그 다음 시련됐다는데 식기도 해. 씻을 됐자. 식기도 오고 삼기도 오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 좋게 하는 상황이 세련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뜯어 써먹어요. 밑에 훈련한다는 뜻의 글자는 밑에 단련하는 글자를 더 많이 쓰는데 서로 교환이 돼. 상황에 따라서 익히려는 자하고 단련할 자가 여러 공정 과정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나 옷감이나 공정 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교환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 미련은 삶지 않았다는데 아까면서 삶은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하게 보이는 형태를 미루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련에 연병장을 쓰는 것자고 단련할 연자는 밑에 보면 단련이라는 말 자체 쓰이고 옛날 학교 다니면서요. 단련을 위해서 나라에서 군대처럼 이렇게 시킨 교육이 있었어요. 남자들이요. 여자분들도 물론 했죠. 훈련, 실형을 겪는다, 재련소, 연금술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학습 용어예요. 연금술의 금자가 세 금자 아니에요? 세부치가 귀한 세부치가 있고 귀하지 않는 세부치가 있어요. 귀한 세부치를 기금속이라고 하고 귀하지 않는 걸 낮은 부자 써서 비금속이라고 그래. 비금 관등비 배울 때 쓰이는 비자 비금속, 기금속 가치를 놓고 기금속과 비금속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일정한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면 비금속이 기금속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옛날 사람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세부치를 일정한 공정 과정을 거치면은 기금속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연금술이야.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연금술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있어요. 우연히 발견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수은이요, 수은. 비금속을 기금속으로 만들라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수은이야, 수은. 그러니까 수은이 영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은이 어떻게 돼요? 독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옛날 지위가 높은 왕들인 사람, 황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수은 정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모르지. 그 당시에는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될 때니까 그걸 모르고 죽은 거지. 미치광이처럼 막 돼요. 막 수은 종족이 되면은. 그 내려왕들 막 이런 사람들. 수은을 입힌 수은이 숫자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금속에다 수은을 입혀가면 수은이 덮여져 있잖아요.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수은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왕비 이런 사람들이 미치광이 노릇한 게 수은 종독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달굴 연자는 책이 없지만 연탄을 때 쓰이는 연자예요.